안녕하세요,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필기시험 공부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원서 접수는 잘 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약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뒤에 필기시험에 응시하며 제출을 하면 그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볼 수 있는 단어가 합격 또는 불합격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겠죠. 그러면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합격이라는 글자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필기시험의 과목이 몇 가지가 있죠? 4과목까지 있죠. 자, 1과목 소방 원론, 2과목 소방 전기 일반, 3과목 소방 관계법규, 4과목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과목의 특성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1과목은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암기 과목입니다. 3과목도 법이죠. 암기 과목입니다. 4과목 또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인 소방 전기 일반은 약간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인데요. 문제 유형을 보면 단답 그리고 계산형이 있습니다. 이 계산형에서 또 두 가지가 나뉘거든요. 단순한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잡고 가야 할 파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암기 과목 무조건 잡아야죠. 암기 이 세 개는 디폴트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 전기 일반에서도 단답형 문제는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계산형은 만약에 전공자이시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으신 분은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만약에 너무 힘들다 싶으면 단순 문제라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하냐? 솔직히 우리는 필기 시험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목표로 하되 평균 60점만 취득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과목, 3과목, 4과목에서 점수를 취득했으면은 이 2과목에서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과락만 면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단답형까지 다 버리기에는 과락의 위험이 있으니 이 단답형까지는 꼭 가져가시되, 이 계산형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단순형 까지는 가져가시고,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가져가지 않으시되 시험장에서는 계산형은 꼭 한 번으로 일렬로 찍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찍는 건 제가 권장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필기시험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기출문제만 학습을 했습니다. 이 1, 2, 3, 4과목을 전부 다 이론은 학습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기출만 풀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락을 맞을 수도 있는 이 리스크를, 이 계산형 문제를 다 포기하면은 이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것이, 정리하면 아까 2과목을 제외한 1, 3, 4과목은 암기니까 무조건 잡고 가시고, 2과목 소방 전기 일반은 단답형 문제는 가져가시되 계산형 문제는 단순 문제라도 꼭 잡고 가자. 복잡한 문제는 전공자나 시간이 많으신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 암기 과목이랑 단답, 단순 문제 이 세 가지만 학습을 하고 평균 점수가 벌써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여유롭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도 시험장에서 응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1, 3, 4과목을 풀고 2과목도 나머지를 다 푼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풀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한 번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실개념 학습입니다. 어떤 분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론을 먼저 학습하고, 이론 가령 책이죠. 학습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인 분들도 있고 학생분도 있고, 이 한 달이란 시간이 어느 분에게는 짧고 어느 분에게는 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판단하셔서 시간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은 이론을 학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실기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고 직장인이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붙고 싶다
하면은 그냥 바로 기출문제 학습하셔도 돼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이 있죠. 한 과목씩 했습니다. 자, 한 과목을 7개년치를 돌려요. 그 다음에 2과목을 7개년, 3과목도 7개년, 4과목도 7개년 이렇게 돌려요. 이게 1회독이죠.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느리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출문제를 먼저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문제를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거의 80% 이상일 겁니다. 당연한 것이 저희는 이론을 학습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를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해요. 문제를 푼다는 개념보다는 해설을 공부한다는 느낌. 처음에는 문제에 딸린 해설, 이 해설을 익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해독할 때는 해설을 처음 보고 과목도 다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느려요. 느려도 1회독 할 때 해설을 충분히 공부하셨으면은 2회독 때는 많이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해가지고 저는 총 4회독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7개년을 권장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는 사실 5개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장에서 웃긴 거는 제가 이 기출로 5개년을 공부하고 갔더니 조금 못 보던 문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7개년을 학습했다면 그 문제들도 풀 수 있었겠죠. 아마 제가 보기엔 7개년 하면은 아마 시험장에서 보실 수 있는 문제 한 70% 이상은 다 커버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제가 아까 1과목 1회독 때는 1과목을 7개년 풀고 2과목을 7개년 풀고 3과목 7개년 4과목 7개년 이렇게 한 과목씩 하자고 했잖아요. 2회독부터는 이제 1, 2, 3, 4과목을 한 회차씩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과목 풀고 또 1, 2, 3, 4과목 풀고 1, 2, 3, 4과목 풀고 지금 24년이니까 23년부터 7개년치를 총 4회독을 권장드립니다. 첫 회독 때 오래 걸려도 2회독 때 반으로 줄고 3회독 때 또 반으로 줄고 4회독 때 또 반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문제만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그냥 시험장 가시면 저절로 답을 찍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